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호기심을 느끼는 거? 당신이 진짜 호기심을 느끼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에 호기심을 느끼나요? 법, 철학. 선생님은 법은 조금 어렵고, 철학은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철학도 나름. 터널은 왜요? 약간 예쁘고 멋있는 거. 그죠. 화려한 것도 중요하죠. 터널? 터널에 대한 호기심은 어떤 이유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안에 들어가고 싶다. 어떤 은유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직설적인 터널을 이야기하는 건지, 은유적인 표현인 건지. 음.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어떤 게 제일 가장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무엇에 가장 호기심을 느꼈나? 자동차, 거미도 조금 특이하네요. 타란툴라 뭐 이런 거? 아, 어른이 되었을 때, 맞아요. 쌤 어렸을 때는 무조건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는데, 지금 사회적 나이로 어른이 된 지금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책임감의 무게만 계속 가중될 뿐, 이제 선택적인 거에 대한 이제 무게가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책임에 대한 보호막이 점점 사라지는 거니까. 다 궁금했을 것 같다. 지금은 근데 또 그때만큼의 호기심이 많지는 않죠. 음, 지금도 사실 다 궁금하다. 쌤은 호기심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웬만한 건 다 해보고 싶다. 웬만한 건 다 해보고 죽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0년 후에 당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나요? 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업적인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0년 후에 당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아니면은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태건 이런 것도 있고 또 박명수를 예를 들면 이인자라는 수식어가 있고 유재석은 국민 MC라는 수식어가 있고 뭐 이런 수식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수식어를 갖고 싶나요? 쌤은 음, 쌤은 쌤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같은 사람 냄새 난다고 해야 되나? 호감적이고 뭐 오뚜기도 멋있다. 7번 넘어져도 뭐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거겠죠. 항상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어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기뻐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적인 걸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성설이 있고 또 선악설이 있잖아요. 쌤은 선악설을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두 개의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부러움과 어떤 배아픔도 동시에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잘 됐으면 축하해 줄 일은 확실히 맞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딱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으로. 당신은 주로 무엇에 감동을 하나요? 오,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군요. 아, 그것도 소중하죠. 남이 나한테 소중한 시간을 써줄 때, 또 감동이죠. 저도 감동을 느끼는 단위가 작아서, 살아있음에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음에. 어떻게 보면 감동보다는 사실 감사함이나 행복감에 더 가까운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해냈다?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쌤한테는 어떤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쌤은 또 이 말에 감동했어요. 쌤 말에 감동받았다는 말에.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쵸? 살아있어야 감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짝 오글거리네요. 이런 대화는. 이것도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당신답다고 느낄 때는 또 언제일까요? 내가 나답다. 내가 나다움을 느끼는 순간. 언제일까요? 방어 기제가 나왔을 때. 음, 매 순간도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어요는. 아, 이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고민했던 지점이 있어요.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기분. 이거랑도 어떻게 할지 이 얘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잠깐만 그림판 한번 꺼내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좀 미천하지만 지금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선생님이 예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봅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마우스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고 좀 봐주세요. 채팅창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채팅이 날라갔어. 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림은 그냥 대충 봐주세요. 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이 A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가끔은 나를 조금 제쳐두고 A에 맞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A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혹은 A라는 상황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 B. 근데 이 B라는 사람과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A랑은 또 다른 내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게 A, B 뿐만 아니라 이제 C, D, E, F, G, H 뭐 쭉쭉쭉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모습이 변화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지 않은 스타일도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네가 나한테 맞춰라. 나랑 맞지 않으면은 쳐내겠다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쌤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판은 좋아질 수 있어요. 평판은 좋아질 수 있어요. 뭐 C라는 상황 혹은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평판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내 자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내 본 모습이 뭐지?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거길래 이 사람한테 맞추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B한테 맞춰주는 모습, 내가 B한테 맞춰주는 모습이랑 A한테 맞춰주는 모습에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난 이런 모습을 비출 수가 없어. 난 다른 모습이 나와. 근데 도대체 뭐냐?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게 나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건데. 그리고 또 내가 의도치 않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동시에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혼란스러운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 결국 나한테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 모습도 나고 이 모습도 나고 이 모습도 나고 이 모습도 나고 이 모습도 나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선생님의 결론은.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만약에 그런 대환장 파티가 날 수가 있어요. A, B. 내가 A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고 B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 그렇다면 이 A, B와 동시에 내가 있는 모습이 또 하나 창조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냐? 그것도 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은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될 거 없다. 라는 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물론 예전에 어떤 이런 결론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그렇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쵸? 이제 거기서, 네, 그쵸? 이제 거기서 본인의 선택이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굽힐 것인가, 굽히지 않을 것인가. 기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게 쉽지가 않죠. 싫어하는 모습, 굳이 싫어하는 거를 애써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내가 그걸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쌤은 더 크다고,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쌤도 뭐라고 되지?
자존감이 높으냐 낮냐라고 따졌을 때는 자존감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도 말도 안 되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거의 극과 극을 달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로 상처받고 그날 하루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괜히 우울하고 우물감을 느끼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누구나 자존감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밑도 끝도 없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회복력이 빠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 회복력이. 자존감이 높고 낮고의 기준은 선생님 생각에는 자신이 뭘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에 있어서 두려움을 안 느낀다? 너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나를 믿으니까. 자존감이 존재하지 않다. 자존감이 존재하지 않다. 자존감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낮은 것 뿐이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한테 만족스럽게 보여야 될 만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만족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없고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있어야 타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말이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타인이 존재해요.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도 내가 어떤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해야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있다. 다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추락하게 돼요. 네. 선생님도 엄청 비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도 누군가와 비교를 했을 때 엄청 낮아집니다. 선생님의 위치가 절대로 어떤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다. 그런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고 혹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직업도 있고 하니까 안정적이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있고 상대적으로 부러운 존재가 있고 그런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도 낮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난 나일 뿐이다. 누구도 날 대신할 수 없다. 노래 어떤 오프닝 가사죠. 그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려고 합니다. 버티고 있고. 사람이 참 웃긴 동물이에요. 비교 당하면서 우울해하는 걸 알지만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어 수단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못했을 경우에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합리화죠, 합리화. 합리화시키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당연히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쌤은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할 뿐입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나름 큰 차이가 있어요.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순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자신이 슬퍼해서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린다?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슬퍼서든 기뻐서든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돼요. 화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네.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지하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인지 전까지는 컨트롤이 안 돼도. 쌤 심리학과 안 나왔어요? 대신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지금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벌써 지났어요. 약속한 대로 오늘 수업에 관련해서 느꼈던 거 정도 혹은 하고 싶은 말 한 줄 평 정도만 채팅창에 써주시고 혹은 선생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정도만 해주시고 수업 네, 종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직 부족합니다. 저보다 더 이론적으로 혹은 상담적인 스킬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쌤이 종종 나가는 사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와, 어떻게 저런 지식을 뽐낼 수가 있지? 와, 정말 존경스럽다 할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수업은 아까 종료했어요. 종료했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피드백 같은 거 채팅창에 써주시고 수업 종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